정의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정진원입니다. 오늘 우리 정당과 청년유니언,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그리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 네트워크, 전국 을살리기운동본부, 전국 교통상인연합회가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문제들이 국회를 에워싸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 법안의 처리나 정책들은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아시다시피 2% 추락을 앞두고 있고 내년 경제 전망 더욱 어둡습니다. 국민 총소득 중에서 가계 비중은 줄어듭니다. 기업 비중만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는 어느덧 1,100조를 넘어섰습니다. 반면에 2014년 기준 사례유보금은 800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생은 외면하고 국정교과서나 밀어붙이는 임기 3년차 박근혜 정부의 민생 성적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19대 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될 민생 관련 법안들과 그리고 처리되어서는 안 되는 5개 노동악법 저지에 대한 공동 입장을 가지고 마지막 정기국회 최선을 다하기 위한 생각을 여러분 앞에 밝히기 위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소개와 구체적인 내용 참여연대 안진걸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참석하신 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는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하고요. 왼쪽에서부터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년 유니언, 오늘 진짜 민생 입법이 무엇인지 정말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청년 유니언 김민수 위원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의당 법사위 소속 서기 의원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른쪽에 실제로 장사하시는, 인천에 장사하시는 인천 연희심의 협동조합 장영환 이사장님 찾아오셨습니다. 예. 정유통상연합회 박병규 정책국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전국을 살리기 운동본부 이성원 사무처장 참여해 주셨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송아람 변호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미 배포가 드린 대로 저희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요즘 뭐 진짜 친박, 가짜 친박 뭐 이런 게 유행한다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법들은 여기 있는 당사자들이 다 가짜 민생입법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짜 민생입법은 제가 뒤에 한 15개, 16개 일단 우선적으로 정리했는데 이거 보시면 이거 해야지 국민들 일자리 안정되고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줄어듭니다. 이거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국회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민생을 살리는 법이라고 말한 노동 5악법은 이건 저희들이 이미 여러 차례 악법이라고 처리 중단을 촉구했고 그 다음에 해외 파병법 이런 게 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태호 사무처장께서 해외 파병법 문제 제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월호 특별법 정말 피눈물 나는 우리 가족들의 사연을 안고 있는 이 법이 활동기간 연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 이태호 차장님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년 유니온 상임 당사자 이렇게 두 분께서 청년을 위한 민생입법 중소상공인이나 풀뿌리 경제주체에 대한 민생입법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사무처장 말씀 듣겠습니다. 예, 먼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1위원회 상임위원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이 법은 여야가 지난 5월달에 정부가 강행한 시행령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던 그런 합의에 기반한 개정안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특히 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이 정부로부터 제출돼서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안이 8월 말에나 지급되었고 조사는 9월 달에나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핵심 조사 부서인 진상규명 소위 인력은 반도 채워지지 않았고 그 주무를 담당할 국장과 조사 1과장이 아직 파견되거나 채용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12월 말로 조사를 끝내고 6개월만 연장하라는 정부의 요청은 부당하고 사실 조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최소한 세월호가 인양되는 6월 말, 7월 말 이후 6개월 정도 내년 연말까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 정신을 발휘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국군 해외 파견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인데 우리 헌법이 우리 국군은 국토방위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방국이 요청하면 어디든 어떤 경우에도 달려갈 수 있도록 무제한적인 파병을 가능토록 하는 그런 위헌적인 파병 법안이 국방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법사위에서는 이 법안의 위헌성을 인정해서 그냥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SCM을 보면 미국은 IS 등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분쟁 지역에 국군의 파병을 요청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우리 국토방위의 전장부대의 분을 국회나 헌법에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까지 무차별적으로 하는 백지위 파병법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윤리위원장 김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막아될 법안과 추진해야 될 법안, 일단 이제 2015년에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 국회가 국민들에게 또 이제 사회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한 노력을 정주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함께하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노동개혁 5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알려졌다시피 사실 지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일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고민들이 정주되어야 되지만은 최근 새누리당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 노동개혁과 관련된 논란은 이런 고민들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지금 일반화된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젊은 노동자들, 그리고 대다수의 불안정 노동자들에게는 이 고용보험, 이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안전한 일자리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고용보험법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부각되고 논란의 과정 속에서 오히려 아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더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논의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정책도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많이 다뤄지면서 청년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15년 가까이가 되어가지만은 아직 청년을 규정하는 것이 무엇이고 청년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는지는 기본 법률조차도 없습니다. 더욱이 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함께 노력할 것인가라는 다양한 어떤 지자체나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적 논의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논란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 세대들,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함부로 매도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이 청년들, 미래 세대들을 위한 관련 기본법과 이 일자리 안전망들이 튼튼하게 구축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업들이, 특히 대다수 고용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관련된 입법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윤리원도 이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 좋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년윤리원 김민수 위원장님이었습니다. 정말 그리고 국민들 마음 민생입법이 무엇인지 증언해주기 위해서 멀리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인천 연희시민 협동조합 장영환 이사장님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저희 목록에도 보면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적합종 특별법, 재벌 복합쇼핑몰 규제법,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개정법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법들 정말 시급한데 대통령께서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우리 직접 상임 당사자께서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인천에서 주로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축이 된 연심의 상인협동조합의 이사장 장용환입니다. 저희 조합원들 구성은 대체로 배달업의 한 80%, 그 외에 미장원, 수포, 외식업 이런 분들로 그야말로 소상인이 아닌 영세상인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크게 법안을 논할 것은 아닌 것 같고 현장에서 느낀 바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재벌 기업의 횡포로 인해서 영세 상인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은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바일 겁니다. 단적인 예로 롯데리아나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오토바이를 24시간 운영하면서 배달업에 같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망이나 자본력이나 광고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영세 상인들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국가대표 축구팀이 조기축구에 참여해서 우승을 휩쓸어가는 거고 뭐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입만 벌리면 민생하고 외치는데 도대체 그 민생의 주체가 어디인지 저희 그야말로 영세 상인들은 그 민생을 위해서 애써주는 정치권의 그 진위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정말로 바라건대 아주 어렵고 어두운 곳에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법을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번에 그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지자체장하고 여러 차례 면담을 좀 해봤었는데 지자체장은 우리에게 지원을 해줄 의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명문화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은 그 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를 도와주기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해도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즉, 그 재래시장을 위한 지원법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 상인들을 위한 지원법은 전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들은 눈을 돌려서 제발 가장 어려운 것에 애쓰는 상인들이 자식을 기르고 먹고 살고 노후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어서 민변민생경제연의 송하람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송하람 변호사라고 합니다. 앞에 계신 분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번 저희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제 함께 추진하는 법안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은 전부 다 민생법안이라고 이름은 같이 쓰고 있지만은 내용을 보시면은 그 차이가 명확합니다.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 여기 보도자료에 있는 법안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30개 법안들은 이름은 민생법안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최소한 잘 봐줘서 민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서민들의 근로 시간을 늘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어렵게 하는 등 민생을 더 어렵게 하는 법안들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 시민단체 정의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은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 문제에 대한 그 임대료를 공정하게 정하고 그리고 지금 또 많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유통산업 분야에서의 대형마트 등을 이제 인가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그리고 그 대기업들의 그 가불관계를 억제하는 가불관계에서 갑질들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민생을 위한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얘기가 이제 금수저 논의니 이제 해주선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는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은 단지 민생이 자기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바뀌어가야 한다는 그런 어떤 공감이 이 사회에 넓게 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고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9대 정기국회가 이제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있는데 국회의원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과연 우리 시민과 나라와 사회를 위한 올바른 정책이 무엇인지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희
자료 드린 것처럼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 5법은 새누리당의 노동 5개 법은 노동계 당사자 심지어는 객관적인 시민사회 보기에도 이건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의 노동 조건을 명백히 파괴하는 거다. 절대 통과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민생에 올인해도 모자랄 판에 왜 국정교과서에 해외 파병법에 국력과 이런 우리 국론을 낭비하려고 하느냐. 해외 파병법과 국정교과서 같은 반민주적 사태는 중단해야 된다. 위헌적인 법률은. 그리고 그 시간에 바로 여기 지금 오시지 않았습니까? 청년 중소상공인 법률 전문가 단체들 이분들이 요청하는 노동 조건을 오히려 개선하고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 그런 법안들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하신 분들이 행복하게 땀 흘려서 일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주는 법안들을 의논해달라는 그런 저희들 절절한 촉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함께해 주신 정의당 의원님들께서도 더욱 앞장서 주실 거라고는 기대를 보내드리고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여당, 야당의 뜻 있는 의원님들께서 부디 저희들의 이런 호소를 잘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도 사실 진짜 친박, 가짜 친박 논란은 얼마나 우스운 것입니까? 오히려 진짜 민생입법이 무엇인지 의료 민영화나 학교 관광호텔이나 하는 가짜 민생입법이 무엇인지 이걸 기자님들께서 잘 가려주실 것을 감히 당부드립니다. 저희도 오늘 정의당 정진 원내대표 서기 의원님과 함께한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